우리 책 187페이지부터는 신경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신경계는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신경계라고 해요. 그러면 신경이란 의식하고 사고하고 또 기억하고 운동하게 만드는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면서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뇌겠지요. 그래서 뇌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화가 되면 신경계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되겠죠. 신경세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청각신경세포, 또 냄새를 맡게 하는 후각신경세포, 또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신경세포, 이런 신경세포의 기능들이 좋아져서 막 잘 듣고 멀리 보고 냄새도 잘 맡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기능은 저하된다. 두 번째, 근육의 긴장과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빠릿빠릿하면 좋은데 이런 반응도 저하가 된다. 세 번째, 그러면 감각은 어떨까요? 청각, 후각, 시각 이런 것들이 좋아질까요? 아니겠죠. 감각들이 둔화되겠죠. 그래서 잘 못 듣게 되고 눈도 침침해지고 또 냄새도 잘 못 맡게 돼요. 네 번째,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져요. 이것도 노화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정서 조절이 안 돼서 막 갑자기 화를 내시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것도 노화에 의한 신경계의 변화인 거죠. 또 수면 장애가 생겨요. 수면의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10시에 주무시면은 젊은 사람들은 다음날 8시, 9시까지 자거든요. 하지만 노인분들은 새벽 2시, 3시면은 다 일어나세요. 그래서 막 활동하면서 왔다 갔다 그러시거든요. 이것도 노화로 인한 신경계의 변화예요. 다음은 단기 기억은 감퇴되고 장기 기억은 대체로 유지된다. 이것도 신경계의 변화인데 단기 기억은 최근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생성된 기억들은 잘 못하세요. 계속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3, 40년 전, 오래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그 오래된 기억들을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그것들은 그 당시에 내 신경 세포가 건강할 때 만들어졌던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최근에 습득하는 이런 기억들은 내 뇌세포가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생성되어진 기억이기 때문에 또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제 배운 거는데 오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반복이에요. 우리가 시험 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세도 바뀌게 돼요.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바뀌게 되고요. 또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능력,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려는 이런 능력들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냐면 낙상사고가 나게 돼요. 이렇게 신경계는 대체적으로 다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죠. 다시 말해 기능들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치매. 치매란 정상적이던 사람이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상실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 이 상태를 치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치매는 질환명은 아닌 거예요. 증상명인 거죠. 이런 증상을 치매라고 해요. 그러면 치매의 원인은 뭐가 있냐면 제일 첫 번째가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우리나라의 70%를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비정상적인 물질이 뇌에 축적되어 뇌세포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인지 기능이 상실되고 또 이제 기억을 잃어버리고 등등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되죠. 그 비정상적인 물질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라는 건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 우리 뇌에서는 생성이 되는데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어느 순간 노화가 되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
아밀로이드 단백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뇌세포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치매는 무엇이냐면 혈관성 치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혈관성 치매,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또는 막혀. 이게 뭔지 배웠죠? 우리 이게 바로 뇌졸중이었잖아요. 뇌혈관이 터진 거를 뇌출혈이라고 하고 뇌혈관이 막힌 거를 막힐 경을 써서 뇌경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뇌졸중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뇌세포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가 이제 기능을 상실하고 그러면서 치매 증상들이 오게 되죠. 이거를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는 비교적 갑자기 발생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뇌병변. 약물이라던가 또 알코올로 인해서 치매의 증상이 보이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해서 치매의 증상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대뇌병변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1번과 2번이 많이 나와요. 치매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그 어르신의 성격과 환경에 따라서 아주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기억력 저하일 거예요. 딱 어느 순간부터 약속을 잊어버리고요. 또 물건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막 생겨요. 그리고 단기 기억력 저하가 먼저 생겨요. 다시 말해 최근에 생성된 기억들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진행됨에 따라 장기 기억력 저하, 다시 말해 오래전에 3, 40년 전의 기억도 같이 잃어버리는 이런 걸 기억력 저하라고 하고요. 두 번째, 언어 능력 저하라는 것도 있어요. 말 그대로 언어 능력, 말문이 자주 막히고 그래서 말수가 현저하게 감소해요. 또 엉뚱하게 이해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과 대화하다 보면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어르신 눈만 그냥 껌뻑껌뻑 하시기만 하세요. 더 이상 대화가 나가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언어 능력 저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바로 진압력 저하예요. 가리킬지, 그러니까 남쪽을 정확하게 알고 가리킨다는 건데 그렇게 남쪽을 정확하게 알고 가리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과 또 지금의 장소와 이런 환경들을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 개념이 떨어지면서 날짜, 요일, 시간을 자주 착각하고 실수해요. 또 사람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가족도 못 알아보고요. 또는 장소도 알아보지 못해요. 어르신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는 서울인데 엉뚱하게 여기 부산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집인데 여기는 어디 병원이야 이렇게 장소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진압력 저하라고 하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시공간 파악력 저하라는 증상도 있는데 말 그대로 공간을 모르는 거예요. 공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증상들이 보이냐. 길을 잃어버려요.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맨다. 심지어 집안에서는 안방과 화장실도 구분하지 못한다. 이거를 시, 공간, 파악 능력 저하라 그래요. 이 시는 때 시가 아니고 볼 시예요. 어떤 공간을 딱 보고서 그 공간을 보고서 파악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시는 거죠. 이것도 치매의 증상이고요. 또 하나는 실행 기능 저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 걸 떨어진다는 건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어르신의 온 맵새가 흐트러져 보이고 지저분한 인상을 주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단추를 짝 맞추어 끼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행 기능 저하고 또 집안일도 하지 못해서 뭐 청소기 작동하고 이런 것들 못하는 거예요. 또는 옷 입는 것도 제대로 안 돼요. 속옷을 머리에 쓰기도 하고요. 바지 입고 그 위에 팬티를 입는 이런 거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지저분한 인상을 우리가 받게 돼요. 이게 바로 실행 기능 저하라는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울증 또한 치매의 증상이에요. 어르신을 보면 말수가 줄고 의욕이 없으며 우울한 기분이 보이세요.
이거 누가 봐도 우울증이죠? 우울증도 치매의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신증, 말 그대로 정신, 이상한 생각과 망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흔히 보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신병적 증상이라고 해요. 망상, 잘못된 생각. 가장 많은 게 도둑망상일 거예요. 누가 내 거 도둑질해 갔어. 이런 것들. 또 환청. 그리고 환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정신증이라고 해요. 또 어떤 게 있냐. 초조 및 공격성. 굉장히 초조해 보이세요. 초조하게 왔다 갔다 거리시는 거. 쉽게 불안해하고 초조한 것처럼 행동해서 왔다 갔다 거리시는 거. 이것도 치매의 증상이고, 또 수면 장애도 와요. 치매 어르신들은 밤에 배회하고 또 그 여파로 낮잠을 많이 자게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 이런 수면 장애도 오고요. 또 기타. 물건을 모아서 그렇게 숨겨놔요. 이불 속에 숨겨놓고 옷장에다 숨겨놓고. 이것도 치매의 증상이고, 또 이렇게 침을 자꾸 뱉어요. 이런 것도 치매의 증상입니다. 치매는 보통 초기 치매와 중기 치매와 말기 치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초기 치매는요, 그치, 나도 뭐 그럴 수 있어. 아마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뜨끔뜨끔 하실 거예요. 이 정도는 초기예요. 이 정도는 초기. 자, 어떤 게 있냐면요.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쵸? 우리 핸드폰 어디인지 모르고 가방도 가끔 잃어버리잖아요. 이거는 초기예요. 그래서 혼자서 지낼 수는 있어요. 아주 가벼워요. 이걸 초기 증상이고요. 자, 중기 때는요. 우리가 배웠던 모든 증상들이 다 나와요. 배회하는 것들, 또 언어 능력이 저하되는 것들, 실행 기능이 저하되는 것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다 나와요.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언어 능력 저하죠. 말수가 줄어드는 거. 또 쓸모없는 물건을 모아두었다가 쌌다 풀었다 반복하는 것들. 또 배회하는 것들. 이런 증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기부터는 도움이 없이는 혼자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꼭 옆에서 계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럴 때 보호자가 케어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오시게 되죠. 그게 바로 중기고요. 그리고 말기는요. 말기는 차라리 쉬워요. 아주 이제 와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기예요. 그래서 판단하거나 지시에 전혀 따르지 못해요. 그리고 의사소통도 전혀 안 돼요. 동물서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시면서 이제 낙상사고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실금도 하고 변실금도 하고 이러시면서 결국 이제 와상으로 빠지는, 이게 이제 말기로 가게 되죠. 이렇게 초기 치매, 중기 치매, 말기 치매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이런 것들을 성인병이라고 하잖아요. 혈관들을 다 손상시키는 이런 성인병들을 일단 철저히 관리해라. 두 번째, 황산화 영양소를 다른 말로 항노화 영양소라고 하거든요. 뭐 채소에도 많고요. 또 해조류에도 많아요. 이런 황산화 영양소를 잘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운동도 적절하게 하시고요. 또 독서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들을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 다섯 번째,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해지셨어. 이런 기억력 장애가 보일 경우, 자, 어디 가라고요? 안심센터,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은 조기 검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치매 안심센터는 보건소에 있거든요. 보건소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조기 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하면은 약을 섭취한다면은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뇌졸중이라는 거예요. 뇌는 뇌고요. 졸은 죽다, 졸. 우리가 뭐 누가 죽었다, 졸도했다 이러잖아요. 그 죽다, 졸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뇌졸중이라고 해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자, 막힐 경을 써서 이걸 뇌경색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뇌혈관이 터진 거, 이걸 뇌출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 손상이 오면 그에 따른 신체적인 장애가 와요. 이거를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요양보호사가 뇌졸중을 발견하려면 그러니까 뇌졸중의 전구 증상을 알라라는 거예요. 자, 웃어보세요 어르신 했는데 입모양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오른쪽은 웃고 왼쪽은 가만히 있어요. 다시 말해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뇌졸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마비잖아요. 반신마비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양손을 들어보세요 했는데 양손을 대칭적으로 들지 못해요. 왜요? 이것도 마비가 온 거예요. 반신마비가 온 거고요. 세 번째, 말해보세요 했는데 침을 흘리거나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렇게 말 못하는 것도 뇌졸중의 증상이에요. 그럴 때 이런 전구 증상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빨리 어르신에 모시고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뇌혈관이 막혔다면은 그냥 약물로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면 되지요. 뇌졸중의 요인으로는 흡연, 그렇죠. 담배가 그냥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담배, 스트레스, 또 고령, 그리고 가족력 있고요. 또 치매와 마찬가지로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이런 성인병들이 이제 일으키고요. 또 비만, 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뇌졸중의 요인이 돼요. 뇌졸중의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반신마비예요. 이 반은 반절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반절이 마비되었다. 우리가 외울 것은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뇌가 손상됐으면 우리는 어디에 마비가 오냐면 왼쪽으로 마비가 오죠.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전신마비도 있어요. 전신마비는 우리 뇌의 어디가 손상되었을 때 바로 뇌관이라는 거예요. 뇌관이라는 곳은 되게 중요한 곳인데 뇌와 척수, 목으로 넘어가는 그 척수를 연결해주는 그 부분에 뇌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손상되었다면 전신마비가 와요. 그리고 의식 저하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목 다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목 다치면은 전신마비 온다,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뇌관의 위치가 그쪽에 있기 때문이죠. 반신 감각장애가 있어요. 말 그대로 몸의 반에 감각이 이상하다. 그래서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어르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 살을 만져도 내 살 만지는 것 같지가 않아. 남의 살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거는 반신 감각 장애지요. 또 언어 장애도 있어요. 보통 언어 장애가 왔어요. 이럴 때는 어느 쪽 뇌가 다쳤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바로 좌측 뇌예요. 좌측 뇌가 손상되었을 때 당연히 우측 마비가 오죠. 그리고 하나가 더 오는데 그게 바로 언어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측 뇌를 언어뇌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언어 장애가 오기 때문에. 또 뇌졸중 증상으로 두통, 아주 극심한 두통이 오고요. 또 우리 뇌에는 소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소뇌의 역할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소뇌가 손상이 된다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운동 실조증이라 그래요. 운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운동 실조증.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이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자꾸 쓰러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뇌의 어디가 손상되었을 때 오는 증상입니까? 이러면 답은 소뇌예요. 그리고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면 이걸 바로 운동 실조증, 운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시력 장애도 와요. 복시라고 하는데 복시는 뭐냐면 하나의 물체를 보는데 이게 두 개로 막 겹쳐 보여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생겨서 그 시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복시가 오는 거고요. 삼킴 장애도 와요. 연화곤란. 우리가 삼킬 때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사용이 되는데 근육들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화곤란이 오죠. 삼킴 장애가 오죠. 그러면은 합병증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연화곤란, 삼키는 게 잘 안 돼요. 그럼 합병증으로 뭐가 올 수 있을까요? 그쵸. 폐렴이 올 수가 있죠. 사례가 걸리는 거예요. 사례가 걸려서 결국 폐렴이 오겠다. 합병증으로 폐렴이 오겠다.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뇌졸중의 증상으로 또 치매의 증상이 오기도 하죠. 어떻게 치료하냐? 약물 치료. 우리가 전구 증상을 보고 빨리 병원에 간다면은 4시간 이내에 병원에 간다면은 혈전 요괴제로 쉽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기증이나 팔다림, 저림, 뒷골 통증 이게 바로 뇌졸중의 전구 증상인데 이런 전구 증상들을 주의 있게 보아라. 그리고 삼키는 것이 어렵다면 폐렴을 우리가 합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폐로 흡입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도록 해라. 마지막 세 번째, 파킨슨이라는 건데, 파킨슨 역시 알츠하이머와 똑같이 이거를 발견한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파킨슨이었대요. 그래서 파킨슨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부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는데 그걸 파킨슨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도파민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 운동신경을 자극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운동에 문제가 오고요. 또 인간을 각성시키고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도파민이 안 되니까 우울증이 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증상. 파킨슨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증상이에요. 어떤 증상이냐? 손 떨림, 다시 말해 안정시 떨림. 가만히 있어도 손이 달달달달달 떨려요. 자, 이런 증상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행동이 느려져요. 걸음걸이가 느려요. 이거를 서동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근육이 뻣뻣해져요. 뻣뻣해지는 걸 경직이라고 하고요. 또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는 자세로 바뀌어요. 그리고 자세가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또 자꾸 넘어지려고 해. 잘 넘어져요. 이런 것들이 파킨슨 증상의 파킨슨병의 바로 증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물요법. 병원에서는 약물요법을 쓰겠죠. 어떤 약물이냐? 그 도파민 부족이기 때문에 도파민 제제를 쓸 거고요. 그리고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 중요해요. 이거 해야 돼요. 왜냐면 근육이 빳빳하게 경직이 되기 때문에 이 경직이 되면 결국은 이제 굳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운동 장애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 너무 중요하고요. 또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지지가 필요해요. 파킨슨은 인지장애가 먼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운동에 문제가 먼저 생겨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나중에 인지에 장애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은 멀쩡한데 운동 기능 저하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지지가 필요하다. 또 올바른 자세 유지, 관절 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재활치료가 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재활치료가 조기에 들어가야 된다. 또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것들은 이런 신경계 질환은 보호자도 힘든 상황이므로 정서적으로 지지가 꼭 필요하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